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북대학교 이은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등대 속의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자, 등대 속에는 어떤 수학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등대는 굉장히 많은 수학 원리와 과학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원리들을 다 같이 보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등대의 역할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등대 여러분들 빛은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등대의 빛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등대 안에 계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단은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 계단 모양이 그런 모양이 나온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등대, 여러분들 등대 사진 보이시죠? 석양이 지고 있는 바닷가에서 이제 홀로 고고하게 서서 바닷가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여러 배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밤하늘에 빛을 비추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1230여 개의 등대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등대들은 여러 가지 위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등대는요, 여러분들 항해용 일반 등대가 있어요. 자, 항해용 일반 등대는 여러분들 등대가 하는 역할이 뭐죠? 제일 큰 역할이 그거잖아요.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배가 위험한 곳이 없을지, 또는 육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제일 위험한 요소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뭐 파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비도 있을 것 같지만 제일 겁나는 거는 아무래도 암초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암초가 있으면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잖아, 그죠? 그래서 암초가 있는 부분을 이제 특별히 표현해주는 조그만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를 우리는 등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기둥 형태의 큰 등대,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등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등대가 있는데 이런 등대를 우리가 등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항해용 일반 등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 항해용 등대 말고 또 있을까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등대에는 항해용 등대 말고 항공기용 항공 등대가 있어요. 자, 이 항공기용 항공 등대는 뭐냐면 여러분들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멀리서 날아올 때 혹시 근처에 산이 없을지, 아니면은 그 공항의 위치가 어디쯤 될지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등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등대는 항공기를 위한 등대이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있는 등대는 배를 위한 거지만 비행기를 위한 등대는 멀리서 날아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와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있느냐 하면은 산 꼭대기에 혹은 공항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 그 등대하고 달리 항공기용 등대는 훨씬 더 불이 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항공기가 금방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대 안에 어떤 이제 수학 원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하나씩 밝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그 원뿔 곡선이라고 있어요. 자, 원뿔 곡선. 자, 여러분들 그 원뿔 곡선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길 가다가 보면 위험한 그 위치 같은데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세워진 이 원뿔이 있는 걸 보이시죠? 요걸 갖다 우리가 원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요거는 끝이 뾰족하게 돼 있지 않지만은 끝이 이제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원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원뿔을 어떤 방향에서 이제 자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곡선이 생기기도 해요. 자, 우선 여러분들 자, 원은 이 원뿔을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자, 이 원뿔을 바닥하고 평평한 방향으로 잘라주면 돼요. 자, 요렇게 자르면은 원이 생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냐면은 원뿔 곡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타원. 자, 타원은 어떻게 자르느냐 하면 이 원뿔을 비스듬하게 잘라요. 비스듬하게 자르긴 한데
이제 약간 애매하게 비슷한 방에 자르면 이렇게 집 옆에 보이는 이런 타원이 생겨요. 자, 오늘 저희는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포물선하고 그 다음에 포물선에 관심이 있는데요. 자, 포물선은 어떻게 자르느냐 하면 자, 요렇게 자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원뿔에 옆에 연모선 있죠, 그죠? 그 모선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잘라주면은 그때 잘려 나오는 모양이 뭐가 되냐면 포물선이 돼요. 요 포물선 그림은 좀 이따가 다시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나머지 한 개 더 남은 곡선이 있어요. 이 원뿔 곡선은 원, 타원, 포물선, 그리고 마지막 한 개인 자, 쌍곡선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됩니다. 자, 쌍곡선은 어떻게 자르는 거냐 하면요. 자, 이렇게 자릅니다. 위에서 밑으로 뚝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은 생기는 곡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곡선이 쌍곡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뜻 보기에는 원이나 타원이나 포물선이나 쌍곡선이 다 비슷비슷한 곡선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곡선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 있는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물면의 성질이에요. 자, 여러분들 포물선은 어떤 성질이냐면요. 포물선에 요 초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포물선의 초점에서 이 포물면으로 빛을 쏘면은 그 빛은 어떤 방향에서 쏘든지 간에 나갈 때는 전부 다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나가게 돼요. 자, 이런 성질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레이저 빛이 있잖아요. 레이저 빛이 굉장히 멀리까지 가죠. 자, 왜 레이저 빛이 멀리까지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빛이 한 곳으로 일직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등대에서도 등대 빛을 갖다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먼 데서 다가오는 배가 저기 등대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등대의 안쪽에 그 유리 있잖아요. 그죠? 그 유리면을 어떤 면으로 만드냐 하면 이렇게 포물면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유리의 반사면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전구가 있잖아요. 그 전구에서 불이 이쪽 면에 포물면에 불이 치면은 그 빛이 굉장히 직선으로 쭉 나가서 멀리까지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 43km 정도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섬에서도 우리가 등대의 불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포물면의 성질은요, 여러분들 이런 등대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아세요? 그 파라볼라 안테나에 보면 자, 여러분들 이 빛이 포물면에 부딪혀서 멀리 나간다는 얘기는 먼 데서 직선으로 들어오는 빛은 다 어디로 모인다는 소리와 같은가요? 그 포물면에 초점에 모인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라볼라 안테나가 여러 군데서 오는 이제 여러 군데서 오는 그 전파라든지 이런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선으로 날아오는 전파들을 전부 다 모아서 초점에 모아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여러분들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하게 되면 아테나에서 뭘 합니까? 성화 봉송을 하기 위해서 채화를 하죠. 그때 모여있는 그 태양열 에너지 판에 모으는 것도 역시 이 포물면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등대의 불빛을 멀리까지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재미있는 포물면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냐면요. 이 타원면에 또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타원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하면 타원면의 한 초점에서 타원면으로 그 빛을 쏘게 되면은 그 빛은 무조건 나머지 한 점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혹시 당구 쳐보신 적 있나요? 자, 당구를 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구 공을 쳐서 벽을 부딪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원형으로 만들어졌는 당구대는 어떤 성질이냐면 그 타원으로 된 당구대의 한 초점에서 공을 치면은 그 친 공은 타원면에 맞아서 무조건 이 나머지 한 초점에 있는 공을 치게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당구장은 실제로 만들어졌었어요. 미국에 있는 한 그 발명가가 이걸 이용해서 타원 당구장을 만들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왜냐? 처음에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서 당구대에 모여들어가 당구를 쳐봤는데 그 다음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왜냐? 내가 원하는 장소로만 가니까 당구에서 얘기하는 조금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재미들이 있는 것을 이제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타운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타운 당구대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시판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요거 얘기했는 이제 등대의 빛을 어떻게 멀리 보낼까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인데요. 등대 안에 계단은 어떤 모양이 있을까?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 등대 모양이 보이는데, 그죠? 등대 그 입구에서부터 저 등대 위에까지 올라오면 계단이 필요하잖아요. 계단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다리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자,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점이 이렇게 까만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점과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어지면 어떤 거죠? 자, 점과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직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유클리드 기하학은 뭐냐면 찌그러지거나 휘어지지 않은 평평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의 공간에서의 기하학을 우리가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점을 잇는 이 최단 거리가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직선이지만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구 있죠?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구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가야지 제일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자, 구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자, 원을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거는 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유클리드 기하가 아니고 비유클리드 기하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에서의 직선은 자, 요런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직선들이 보여요. 그 까만색 대각선 직선도 보이고 빨간색 직선도 보이고 옆으로 진 직선도 보이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직각삼각형도 보여요. 자, 이렇게 유클리드 기하, 평평한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여러 가지 직선들이 그냥 직선일 뿐인데 이게 유클리드 기하가 아니고 비유클리드 기하에 가면은 이런 모양, 이 직선들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이제 같이 실험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갔으니까 이 실험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을 우리가 한번 원기둥에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여기선 전부 직선입니다. 요거는 지금 유클리드 기하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구부려서 비유클리드 기하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끝점을 잘 연결해서 자, 끝점을 잘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아까 우리가 표현됐던 직선들이 자, 어떤 직선은 여전히 직선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직선은 여기 보다시피 원이 됐죠.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선은 지금 여기 있는 녹색으로 나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나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에서 나타나는 직선들이 다 직선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비유클리드 상에서는 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유클리드 상에서 우리가 최단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유클리드 상에서 얘기하는 최단거리처럼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벌써 힌트를 얻었나요? 아까 제가 나선형 계단은 그 안에 계단이 어떻게 표현됐을까 라고 물었잖아요. 자, 이렇게 나선형 계단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최단거리잖아요. 밑에 그 1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 그 등대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최단거리가 직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선이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돼서 만들어진 뭡니까? 이런 나선 형태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요 지금 빨간 선이 올라가는 요것이 지금 나선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계단 안에 계단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계단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서 이제 직선, 빨간색 직선들이 나타나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간단한 실험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만들기 잘 보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등대 안에 나선형 계단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둥근 등대 안에 있는 계단은 이렇게 나선형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나선형으로 나오는 것이 등대만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나팔꽃 아시죠? 나팔꽃은 굉장히 여리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가야지 그 바람이 많이 불어도 쓰러지지가 않죠. 그런데 나팔꽃은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요? 제일 작은 힘을 들여서 제일 튼튼하게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최단 거리로 올라가고 싶겠죠. 그런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나팔꽃을 옆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올라가는 모양도 여전히 무슨 모양으로? 나선형 모양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등대 안에는 제가 얘기했던 거 말고도 더 재밌고 더 신기하고 더 많은 수학 얘기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대에 한번 방문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원리들을 한번 찾아보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